자, 지금 약 한 50분이 들어오셨는데요. 제가 더 넘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멤버십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 멤버십 채널이 왜 만들었냐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너무 사랑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이제 그런 건 너무 감사한데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솔직히 못하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멤버십을. 그래서 그 안에서는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께서 좀 들어와서 응원도 해주시고 제가 물론 유료입니다. 유료예요. 한 달에 25불이에요. 저한테 한 달에 밥 한 끼씩 사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한 달에 뭐 세미나 한두 개 정도 여기에 오늘 하는 세미나는 올라오지만은 멤버십 전용 세미나들이 있어요. 다 들어오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좀 응원해 주시고 좀 더 나도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추천을 해 드린다. 이렇게까지 제가 앞광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게 뭐가 있냐면요. 호주 부동산의 펀드멘틀은 확고하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 지금까지 잠깐만요. 인구추이 예상, 이거 지금 전부 다 호주 정부 사이트예요. 제가 출처를, 응? 바뀐 테마? 뭔 얘기죠? 바뀐 테마? 모르겠고, 제가 요거를 나중에 그 출처를 좀 해가지고 따로 좀 올려드릴게요. 제가 그걸 다 찾은 게 있으니까. 네, 어찌됐든 간에 그 호주 부동산의 펀드멘틀은 확고하다. 뭐 여태까지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일단 호주 부동산은 들어가기가 진입로가 너무 힘듭니다. 여기서 아직 혹시라도 론을 안 받아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모르시겠지만은, 대출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뭐 100만 불짜리 빚이 하나도 없는 자산을 남겨줬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담보로 제가 돈을 빌리려면은요, 내가 이걸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까다로운 투자거든요. 대출 심사, 까다로운 대출 심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페이먼트 능력 위주가 심사가 강하기 때문에 좀 이미 살 수 있는 분들에게는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변동성이 적은 마켓이다. 이제 호주 마켓의 67%는 자가예요. 이제 아시다시피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아무리 인트레스 레이트가 올라가도 어, 자가를 내가 팔고, 안 되겠어. 나 너무 힘들어. 렌트를 하겠어. 하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차라리 내가 먹을 거를 줄이고 차를 팔고 와이프랑 더블 잡을 뛰더라도 일단 내 집은 유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건 비단 한국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걸 보시게 되면은요, 어, 100% 중에 호주에 100채가 집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2%는 자가고요. 빚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또 집이 100개가 있다면 35채는요, 자가고요. 모기지가 있어요. 자, 이 두 개를 합친 게 67%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말 누가 이혼을 하거나 사망을 하기 전까지는 정신이 제대로 돼 있는 부모라면, 가족이라면 아마 내가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어렵다고 내놓지는 않을 집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26%가 이제 투자집이죠. 그래서 렌트를 하는 분들. 26%고요. 근데 나머지 뭐 5.4% 정도는 이제 그 기타 등등이다. 저기 뭐야. 뭐 하우징 트러스트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가 비율이 굉장히 높고 자가 중에서도 반 이상은 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적은 마켓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14%의 GDP가요. 호주 시장에서 나와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거는 뭐 건축, 디벨롭, 뭐 그 모든 저기 랜드 텍스, 스탬 듀티, 뭐 트랜스퍼 피, 뭐 부동산 트랜저스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카운슬 레이트라든가 아니면 뭐 그걸 다 포함하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호주 인구의 4명 중에 1명을 호주 부동산 시장에서 고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딱 뭐 다 에이전트다, 빌더다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에 연관된 파생돼 있는 다이렉트, 인다이렉트한 모든 컴퍼니들, 인더스트리를 다 포함을 했을 때 국가의 10%, 13%의 GDP가 나오고 4명 중에 1명을 고용하고 있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 마이닝보다 더 큰 시장이다라고 이게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펀드멘털이 확고하다.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얘기했죠. 뭐 2023년까지 더 많은 집들이 필요한 상태고, 렌트 수익률은 2021년 대비 지금 현재 한 30% 최소 올라간 상태고요. 호주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정책이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굳이 이렇게 예언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이에요. 120년간 경기 침체에도 견뎌왔다. 120년 동안 경기 침체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120년 동안 호주 역사상 1900년도부터 많은 어떤 경기 침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다. 월드워 2, 월드워 1, 월드워 2. 이때 이렇게 보시게 되면 14년 동안 거의 플랫했죠. 부동산이. 그다음에 이제 월드워 2 때도 거의 21년 동안 플랫했어요. 이건 호주 대공황 때입니다. 전 세계 대공황 때. 뭐 그때 뭐 독일 막 돈 찍어내다가 망하고 뭐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951년에서 61년 동안 또 한 11년 정도, 11년 동안 좀 플랫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고, 그 다음부터 74년에서 88년, 이때가 이제, 저기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 석유 파동이었죠? 석유 파동일 때 14년 정도 이제 가격이 좀 왔다 갔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9년에서 99년 이때 또 10년 정도 또 조용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04년에서 2011년 금융위기 때 또 7년 정도 또 조용했고, 그러고 나서 코비드예요. 제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요. 이 주기가 짧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이제 패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 패턴이라는 게 뭐 주식 패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인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인구가 많고 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경기 안에서도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좀 조용할 때는 조용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뭐 돈의 하락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해 왔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우상향할 거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앞으로 30년 동안 최소 10배는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투자에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분들에게도 격려를 해드리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하고 라이브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공부를 하시고도 나는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바이어스 에이전트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건 안 하셔도 상관 전혀 없어요. 안 하셔도 상관은 없고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 뭐 하여튼 좋은 투자를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에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호주에 사는 우리들은 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좀 이렇게 질문이 하나 와 있는데요. 브리즈번 아파트 구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와 아닌 미래적일 때 이게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미래적으로 어, 아파트 가격이 뭐 한 60에서 한 80만 불? 브리즈번이요. 이제 60만 불짜리도 거의 없죠. 원베드룸은 절대 사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투베드 투바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75만 불에서 뭐 거의 100만 불까지 가거든요. 아파트들도. 그 돈을 아파트가 싫어서가 아니라요. 그 돈을 왜 아파트에 투자하냐예요. 그걸로 할 수 있는 하우스들이 얼마나 많고 앞으로 그 하우스들이 아파트보다는 더 많이 오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좀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주 부동산 현황이 한국 60년대랑 비슷하고 하셨는데 그 당시 한국 개발도상국이나 성장에 대한 포텐셜이 높았고 현재 호주는 개발 원조국 반열인데 선진국이 개발 다다다다다 폭발적인 성장한 전례가 또 있을까요? 이게 뭐 저는 제가 1960년대라고 말을 하는 건 뭐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 시장 논리를 얘기했을 때 결국은 서플라이 앤 디만드잖아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장론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집이 부족해요. 항상 집이 부족했고 앞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블랙스완이 오지 않는 이상은 뭐 이민이 앞으로 영영이 끊기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어, 앞으로 계속 집은 부족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로 봤을 때는 1990년대라고 제가 그거를 비유를 한 거지 뭐 개발도상국이고 아니고 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빗대서 얘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이민이라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게 인도하고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하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민자,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인도가 앞으로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위상이. 위상이 높아진다는 게 뭐 대단한 나라라는 게 아니라 경제 발성률, 경제 발전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미래에는 인도가 따라잡을 겁니다, 중국을. 그렇게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인도하고 중국 사람 또는 영국 사람 또는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이민을 간다고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민을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나 될까? 이렇게 봤을 때 뭐 미국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뭐 캐나다 아니면은 뉴질랜드 아니면 호주예요. 실질적으로 이민이라는 정책이 어떻게 정확하게 좀 세틀이 되어 있고 기반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익스피리언스가 많은 나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호주가 그 캐나다와 이제 호주가 뉴질랜드는 죄송하지만은 조금 아직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호주하고 캐나다가 굉장히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호주는 지금 인구가 너무 적어요. 너무 인구가 너무 적어서 내수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뭐 경제가 나쁘진 않은데 내수 시장이 굉장히 작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내수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이제 이민자들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1960년대와 흡사하다라고 이제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원금은 제외하지 않고 인트레스트만 페이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왜 그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 Q&A 이후에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요거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줄 알고 준비한 건 아니고요. 아무도 질문을 안 하면 이거라도 해야지 해가지고 준비한 거니까 어, 봐주세요. 이제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제가 퍼스트 홈을 샀어요. 80만 불에 샀습니다. 뭐 스탬프 듀티하고 뭐 기타 등등은 그냥 뺄게요. 계산하기 힘드니까. 16만 불, 20%의 디파짓으로 샀어요. 론이 64만 불입니다. 자,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나고 이 밸류가 1.13가 됐어요. 그냥 6%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그냥 적용을 한 겁니다. 1.13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빚을 갚지 않기 때문에 어, 론이 64만 불이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이코티는 39만 2천 불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코티를 사용을 해가지고 집을 한 채를 더 샀습니다. 이 집을. 기존 집은 그대로 있어요. 기존 집은 돈을 안 갚기 때문에 론은 64만 불로 그대로 있고 이코티는 이 집을 사느라 좀 뺐었기 때문에 15만 2천 불로 줄었고요. 밸류도 그대로 있고요. 자, 이 집을 두 번째 집을 샀습니다. 두 번째 집은 1.2 밀리언짜리를 샀어요. 디파짓은 제가 이쿠티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따로 돈이 들어간 게 없고 론은 96만 불을 껴서 샀어요. 그리고 6년 후에 또 이 두 집이 또 새끼를 치듯이 또 두 집을 샀습니다. 자, 이게 제가 딱 여쭤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원금은 페이 안 하고 인트레스트만 페이 하냐고 하셨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빚이 1밀리언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안 갚아요. 10년 후에도 1밀리언, 20년 후에도 1밀리언, 30년 후에도 1밀리언이에요. 근데 30년 후에 지금의 1밀리언의 가치하고 30년 후의 1밀리언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1960년대 짜장면 값이 14원이었나요? 아까 1,400원이었나? 14원이었나? 하고 지금 만 얼마하고는 완전 차이가 있듯이 돈의 가치가 알아서 떨어져 주는데 그걸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왜 갚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갚는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동산이 많으신 듯한데 수리 요청이나 뭔가 큰 돈 나가 있을 때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만불, 2만 불씩 터지는 게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제가 운이 없는가요? 예, 만불, 2만 불씩 터지는 건 좀 솔직히 죄송합니다. 운이 없어요. 운이 없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은 소모품이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집에 있는 모든 북박이들, 모든 드로우들, 모든 캐비넷들은 한 20년이 맥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븐, 뭐 쿡탑, 레인지우드 이런 거는 보통 그다음에 이제 그 보일러 이런 것들은 보통 한 10년에서 15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에어컨 같은 거는 뭐 요새는 너무 싼 걸 넣어서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뭐 한 에어컨도 한 10년이다. 이렇게 아예 마음을 먹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집이 새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고장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스트레스 좀 덜 받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은 이렇게 돈이 터질 때마다 아이고 그냥 내 세금이 깎이는구나 내 세금이 깎이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그렇게 넘기려고 합니다. 예, 맞는 방법이세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요. 회계사랑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고치는 거하고 교체하고는 또 다릅니다. 교체는 감가상각으로 들어가고요. 고치는 거는 세금이 깎아줘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계사님이랑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교체를 할지 고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에이전트랑 잘 얘기를 해서 항상 모든 게 내 스테이트먼트에 나와야 돼요. 따로 돈 내지 마시고 항상 내 렌트에서 나가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만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 스테이트먼트에서 만불을 까버려요. 그리고 내가 그 에이전트의 트러스트 언카운트로 만불을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이거 트래킹하기가 쉽지. 이거는 여기서 나가고, 이거는 내가 따로 내고, 나중에 인보이스 관리 안 됩니다. 홀님 생각에는 목돈 큰 청크가 있으면, 예를 들어 1.5mm 현금이 있으시면 그걸로 프로퍼티 하나 사는 게 좋을까요? 750짜리를 두 개 사는 게 좋을까요? 아, 이게, 어, 이게 좀 잘 아셔야 되는 게요. 뭐, 버로잉 카파시티가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릴게요. 어, 1.5mm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1.5짜리 하나 사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50만 불짜리로 하면은요, 1.5보다 더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렌탈 인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저희 멤버십 라이브에 굉장히 잘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뭐, 제가 마케팅은 아니지만, 뭐, 그거 들어와서 들으시는 게 아마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짧게 설명하는 것보다. 결론적으로는 1.5짜리를 한 개 사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에게 직접 줌 미팅을 오시든지 아니면은 멤버십 가입하셔서 요거에 대한 영상을 보시든지 더 많은 론은 2년 후에 가능합니다. 지금 오프 더 플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2년 후에 다시 살까요? 사실 2년 후에 사는 게 지금보다 싸게 살 가능성보다는 비싸게 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프 더 플랜은 아파트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이제. 타운하우스 아파트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오프 더 플랜 그러니까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를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그런 것들은 그냥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은행이 돈이 계속 빌려주시나요? 수입이 무한정 키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여쭤봐요. 맞아요. 이게 가장 힘든 게 저거예요. 그 버로잉.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자본이 이렇게 많다고 은행에서 막 그냥 쑥쑥 빌려주지 않는 게 호주의 단점이자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호주에서 부동산을 계속 늘어가려면 두 가지의 바퀴가 같이 돌아야 되는데 한 가지 바퀴는 이코티. 내 가치가, 내 집의 가치가 계속 늘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의 바퀴는 내 버로잉 카파시티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만 우리가 시간을 두고 보면은요. 렌트를 받잖아요. 렌트도 버로잉 카파시티를 늘립니다. 렌트도 인컴이에요. 텍스적으로 봤을 때는 어카운팅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나가서 10만 불을 거나 렌트로 10만 불을 받나 똑같은 인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유리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트레스트 온리는 투자용만 가능한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